시험 주변을 보고 마지막으로 무슨 재밌네요. 그때는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한 스스로 실망한 점이 많아서 오늘도 뺏었는데 그래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일반에서 반장 역을 했던 황주연 역을 했던 배우 박서연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너무 집중해서 오랜만에 봐서 너무 재밌게 무섭게 봤어요. 저희가 느낀 만큼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영 역을 맡은 손채윤입니다. 다시 보니까 그때 9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재밌게 봤고요. 그때 정말 트랜스포머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지금 다시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 역을 맡았던 유단희입니다. 영화 끝나고도 자리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도 흐려서 여고괴담 공간자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관람 환경이 아니었나 하고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이제 기본적인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질문을 다 하고 나서 아마 그 표에 이제 번호표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특별하게 DVD, 여고괴담 DVD 3편 그리고 콘티북 하나, 시나리오북 하나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끝난 후에 지금이 끝난 후에요. 추첨해서 또 경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이제 감독님 배우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20주년 특별전이고 또 여고괴담 시리즈의 또 5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영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서요. 20년이 됐다는데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 영화가 끝나고 이 편이 안 만들어지기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이 됐구나 해서 놀랍기도 하고 빨리 이 편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기억해 주신 분들이. 네, 배우님들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5 나오고 저희도 이제 9년 만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정말 그때가 데뷔작이었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배우들과도 제외해서 너무 반갑고 제 감독님들도 너무 반가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손채연님. 다시 보니까 정말 9년 전에 되게 힘들게 촬영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한 신혼신 보면서 아 저때 저랬는데 이때 이랬는데 하면서 추억에 젖으면서 봤습니다. 의견이 배우님. 저도 그 시리즈 한국 영화에서는 이렇게 6편까지 나오는 시리즈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고괴담이라는 그런 5편에 걸쳐서 이거를 촬영한다는 게 정말 놀랍고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이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5번째 시리즈였기 때문에 이 메가폰을 또 잡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독님이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셨을 때 그때 그 분위기, 그리고 감독님은 그 당시에 맡았을 때 어떤 좀 결심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1편을 시사할 때 가서 봤거든요. 그 서울극장에서 제가 그때 마침 신해인천에 그 연출부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이 작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사회를 갔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도 관객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서 즐거웠었는데
막상 제가 다른 작품도 준비하다 잘 안 되고 하던 차에 2008년에 기획하시는 분과 함께 동반자살이라는 기획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때마침 제가 금연 중이었는데 시나리오를 못 쓰고 3분의 1밖에 못 쓰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한 달 만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프로듀서하고 같이. 하여튼 좋은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그 데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고생들이 신문사를 하루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때도 시나리오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런 심리를 잘 풀지 못했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걸 좀 아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마치 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시간보다는 뭔가 이렇게 특별전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런 좀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여고괴담 동반자산 할 때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배우 캐스팅할 때 그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디션인데 경쟁률이요. 표현되기로는 5,545대 1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네. 신의 시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이제 캐스팅이 되신 건데요. 그래서 오디션 과정과 또 이제 합격했을 때 느낌들도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유당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오디션 3차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1박 2일로 합숙까지 가가지고 정말 성격이며 뭐 어울릴 수 있는지 연기 1박 2일 아주 빡빡하게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합격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뭐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또 이제 오디션 그 여고괴담 하면은 신인 등록물이라고 그 전작 선배님들도 다 너무 잘 되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송시현 배우. 저도 단계랑 마찬가지로 같이 너무 고생했고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그냥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게으른 편인데 거기 가서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대사 외우느라고 밥도 잘 못 먹고 진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그만큼 열심히 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그냥 다 쏟은 것 같고요. 네,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었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까 우담양이 말에 좀 1박 2일 수에서 그렇게 오디션을 제일 기억에 나는데요. 그 당시에 17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오디션 참가자가. 네, 거기 중에서도 이제 주인공 하셔 주연으로 연기하셨던 이제 배우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때 오디션 보면서 이제 뭐 아쉽게도 떨어진 배우들도 지금 되게 왕성하게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되게 뿌듯하기도 해요. 같이 그 친구들이랑 오디션 봤던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여고괴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캐스팅하는 배우님들의 이제 스타 등용문이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캐스팅에 관심이 모아지긴 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30까지 오디션을 보셨고 또 1박 2일 학습도 하셨고 하셨는데요. 그 과정 이제 그렇게 3차까지 필요했었는데요. 그리고 캐스팅을 좀 어떤 점에 집중해가지고 캐스팅을 했던 건지 배우님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어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그 시내 2027년 회장님이 4편을 오디션을 그렇게 했더니 아주 좋더라. 그러셔서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영화 투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홍보 겸 그리고 여고괴담의 캐스팅 전통이니까 오디션을 먼저 실시하자 해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원서를 접수를 해갖고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몇천 명 됐던 것 같아요. 접수한 이거는 네, 여기 표현되는 5,545대 대체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왔다 그랬는데 그건 이거는 그럼 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접수를 그때 하여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기준으로 앞으로 5년 뒤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나이를 83년생부터 93년생까지 정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때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이나마 감사드립니다. 주연을 5명 뽑는 거 목표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작은 역할, 그러면 아까 이 배우가 했던 인생에서 주역을 한 것처럼 나머지 작은 역할들도 우리 오션 배우 배우들로 다 캐스팅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해서요. 그 교실 안에 있었던 그 동료 학생들은 다 오션 참가했던 배우들이고요. 그래서 최종 선발전에 갔던 배우들은 거의 다 수련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배우님들 이제 맡으신 캐릭터를 위해 가지고 물론 오디션을 거치긴 하셨지만 또 촬영을 할 때, 본 촬영을 할 때 또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떤 것까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반장 역을 했었는데 반장 역 성격 자체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한 되게 얄미운 역이었어요. 근데 제 성격이 좀 전혀 반대의 성격이었고 또 대사 중에도 지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랄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입에 안 붙어서 감독님하고 1대1로 연습하는 적도 있어요. 그 장시간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도 많았었고 그 대사를 어쨌든 넣어야지만 그 캐릭터가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캐릭터가 제 성격이랑 그냥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 했던 건 없었고요. 그때 머리가 되게 길었는데 그때도 영화 때문에 잘랐던 거, 외적인 그런 거 말고는 딱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네, 부장님. 저는 그 시나리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 역할이 제일 공감이 제일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가족때가 아무래도 그 가족이 죽는다는 그 실감을 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 그때 장례식장 가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를 하시면서 또 네, 연기를 하셨고 감독님께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영생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있었다. 그렇다면 촬영할 때도 이제 배우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거는 배우들이 알아서 잘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처음 찍는 영화이기도 했고 현장에서는 암착했지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회의도 하고 미리 뭐 촬영 전에 연습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비슷한 얘기하면 알아서 하겠거든요. 그 여학생들이니까 그 정도였고요. 대신 제가 신경 쓴 건 대사를 좀 여학생인데 남자들이 쓸 수 있는 대사를 조금 넣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학생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대사를 했는데 그걸 아주 잘 소화를 해줘서 이거는 고마웠고 특별히 제가 하여튼 모자랐어요 그때는. 그건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 인간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인과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겠거니 하고서 다 설정을 하고 그랬던 거라 여학생, 여고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하지는 말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고 나머지는 배우들이 해줄 거예요.
배우님들께 지금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일종의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남학생 같은 말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다루셨을 때 연기한 어떤 좀 그런 기억들?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연기를 하면서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 좀 더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들도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유단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복도에서 걸어가는 장면인데 감독님 뭐 귀신처럼 걸린다고 나 지금 사람처럼 걸어가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 사뿐사뿐 네. 맞아. 걸음걸이가 아주 그 여성스럽고 사뿐사뿐해서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여러 번 찍었어야 했던 그 걸어오는 장면 때문에 소희하고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보셨겠지만 그 다툼이 있는 장면인데 너무 사뿐사뿐 걸어오니까 가벼운 발놀림으로 그래서 너무 안 된다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찍은 거예요. 어떻게 연기 하셨었나요 그때? 그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신 건가요? 그 쿵쿵 거리려고 너무 했던 것 같아요. 네, 홍채영 배우님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당에서 이제 갇혀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제 감정이입을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기억나는 게 감히 머리끄댕을 잡고 계속 끌면서 그때 촬영할 때 너무 머리카락 많이 뽑혔을 텐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때 그냥 딱 커터 넣어서 어떡해 막 이렇게 장난했었는데 일단 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배우님. 저는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소희가 저 사물함에서 죽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몸이 구겨져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날에 그러니까 제 몸 자체를 다리를 직접 본을 뜨고 한 제 기억에 4시간 정도 본을 뜬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본을 뜨고 이제 그 모형 그대로 이제 사물함에 넣어서 이제 얼굴 표정 연기만 하고 그 팔다리는 그 본 뜬 걸로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사물함 씬 하나에도 거의 2-3시간 촬영했는데 그만큼 그 씬을 위해서 제작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도. 그럼 이제 배우님, 감독님들께 본격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이기 때문에 앞선 이제 4편의 작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그렇고 일종의 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고 연출을 하신 건지 연기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감독님부터 말씀 드려볼게요. 그 일부러 1, 2, 3, 4편에 등장했던 장면을 똑같이 또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보면 소희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 같은 거 일단 포스터에 지금 밖에 보시지도 않게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사물함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게 편집 중에 아마 잘린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앞선 시리즈물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그런 장면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해익천의 사장님께서 홀수는 무조건 흥행한다. 그러셨거든요. 1편과 3편이 흥행했고 2편과 4편은 작품성이 가져왔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겼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고요. 뭐 이게 미안이겠죠 모르겠지만 그래도 4편보다는 관객 수가 많이 늘었으니까 관객 수로는 3등. 네, 잘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목표는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개봉을 하고서도 동반자살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타이틀로 내세워서 이용한다. 영화에서 소재를 써먹는다.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상영 중에도 그게 계속 나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처음 기획하면서부터 동반자살이 좋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다
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더 결말을 교훈적으로 가려는 감각이 있어서 마무리를 급하게 교훈적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반자살이라는 게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그때도 그것들은 많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는 아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최대한 학생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영화 속에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감각이 저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게 아마 이제 여고괴담이라는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연출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서먹어서 제가 좀 고갈돼서 지금 6편도 그래서 늦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배우님들께서 또 이제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박혜정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롤모델 뭐 롤모델이었거나 아니면 전작들이 아니면 또 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었을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해야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저만의 고집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뭐 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저만이 연습을 했지 오히려 그렇게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극복해야겠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찍는다면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어렸었고 신인이었고 하니까 그 여고괴담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열심히 그냥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 저도 딱히 이렇게 롤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여고생이다 보니까 또 섬세한 거 예민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독님 배우님 기본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나시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보셨는데 보시면서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좀 그 야광봉 가지고 초반에 연출했던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아까 이제 재밌게 있었던 부분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야광봉은 그 콘서트라는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전혀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처음 시작은 콘서트 가는 사람들처럼 자살하러 가는 사람들 아니고 콘서트 가는 사람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상을 주려고 했던 거죠. 잘 살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다른 이거보다는 밤인데 너무 어두운 곳에서 조명 장치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조명 장치를 다른 걸 할 때 마땅하게 없어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형광봉을 하게 됩니다. 형광봉은 실제로는 많이 밝지 않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밝아야 할 때 또 따로 LED 형광봉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써보니까 얼굴이 이쁘게 나와서 그치? 주변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쁘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좋았고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보시면서 느꼈던 저희나 장면이나 설명들을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나중에 다시 이쁜데요. 다시 보니까 근데 영화를 그때 개봉하기 전에는 편집도 많이 맡기고 순서 지금 이게 나중에 시나리오가 컨트를 가져가시는 분들 혹시 읽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시나리오가 순서가 많이 달라요. 편집도 시간을 막 지속받고 이거는 이제 하나 놀라운 장면이 주기적으로 나와요. 약 15분 지나면 꼭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래키는 장면을 위해서 좀 어색합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깜짝 놀래키는 장면을 위해서 찍은 건데 실제로는 많이 안 오셨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는데 깜짝 놀라고 겁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극중에 은영이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자살하기 전에 유진이하고 둘이서 대사하고 떨어져 있는 장면이 그때를 놓고서 제일 좋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제 해소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등장인물 중에 누가 나쁘냐 유진이가 나쁘냐 소희가 나쁘냐 진짜로 나쁜 게 누구냐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핵심이기도 해요. 누가 더 나쁜가. 유진이는 극악한 인물로 오래 생각을 했던 거고 소희는 착한 척하는 나쁘네 이러는 건데 결국 그 싸움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유달 배우님께서 고등학생이 갖는 예민한 어떤 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또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 15분마다 또 비명이 나와야 되고 그런 연기들도 있잖아요. 배우님들께서는 그런 이제 감정선 굉장히 극과 극인데 좀 어떻게 잡으셨는지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뒀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유달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가족의 주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밝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하면서 보여줬었는데 그런 언니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그럴 때 받는 충격. 지금 이 나이에 받는 것보다 훨씬 그 나이 때 그걸 목격했다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랬을까 그런 것도 비명 연기 같은 것들에 무슨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송수영 배우님. 저는 원래 평소에 소리를 되게 잘 질러요. 그래서 저 공포 영화를 몇 편을 했는데 비명 연기는 항상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감정 연기는 어떠셨나요? 감정 연기 이제 저랑 소희 유진이 세 명 중에 저만 되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유진은 너무 못됐고 사이코패스처럼 소희도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게 그렇게 하는데 되게 인간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얄미웠기 때문에 그 하나만 진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정선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 캐릭터는 다 부딪혔었거든요. 한두 나오면 이제 성격이 다 계속 얄미워서 깐족깐족되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항상 이제 공포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지점이 항상 희생자가 생기잖아요. 그 희생자의 순서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선택하시는 분을 정하는지 그래서 좀 희생자들은 미안하고요. 이유 없이 죽는 경우도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유가 거짓말하면 죽는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제 중간에 죽게 되는 건데 그 죽은 귀신이 진실을 고백할 시간을 주고 좀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한 경우 죽게 돼요. 근데 사실은 설정만 그렇고 여기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죽잖아요. 그냥 별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도 좀 억지스러운 면은 있는데 어쨌든 무섭게 죽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회의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투자사와 시나리오를 하는데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자냐면 소희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컨셉이 별로 약간 현실감이 없다. 누군가 소위 좋아하거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어디가 가까이 못하게 떼어놓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나왔어서 어쨌든 이 영화는 누군가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리고 끝에는 살리는데 지금 우리가 다 죽어도 괜찮았어. 소리랑 같이 죽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우님들이 옆에서 경악하시네요. 아, 네. 관객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시면 받고 그리고 나서 직접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안경 쓰신 남자분 계시고요. 유진이가 마지막에 몸에 달려 죽을 때요. 그 성당 열쇠가 목에 꽂히는 혹시 의아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얘다 가져라 이런 건데요. 갖고 싶어 하니까. 그 솔직한 심정은 그거였어요. 그 워낙 갖고 싶어하고 죽어가면서도 간절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갖기든 갖되 살해도구로서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약간의 그 농담처럼. 네, 뒤쪽에 들어주셨죠? 모자 쓰셨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데 유진이가 왜 그렇게 성당 열쇠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들어봤냐? 또 저는 사실 무서운 거 너무 못 보는데 눈 가리면서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무서웠던 경험이나 혹시 귀신 같은 거 보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 배우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혹시 어떤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장르를 호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귀신을 봤다거나 뭐 무서운 경험을 했다거나 아쉽게도 그런 건 없는데요. 그냥 워낙 그 공포 영화 자체를 외국 영화, 한국 영화 할 것 없이 그냥 매니아처럼 보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바탕으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귀신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섭네요. 귀신이 진짜 나타난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저는 우리가 다 지방에서 계속 3개월 동안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가 되게 으스스한 모텔을 많이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 남았던 숙소가 거울이 서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게 허름한 모텔인데 거기서 이제 저 혼자 낮에 자고 있는데 TV가 팍 하고 켜진 소리에 깼거든요. 그때 도망 나와서 막 매니저 부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귀신일 수도 있었겠네요. TV가 켜졌는지 아직도 네. 모르네요. 무섭네요. 일단 배우님. 언니들이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었던 것 같아요. 나 무슨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겁났었고 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이 연기하셨던 언니 배우님들 무서우셨던 거군요. 아동님 아까 이제 열쇠 얘기하셨는데 좀 구차하긴 하지만 나중에 살해도구로 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착하게 만든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그걸 왜 저거에 집착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아픈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잘 초반이 잘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1등에 대한 상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상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좋고 안타깝게 뭐가 꽂히는 거는 좀 찌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데 네, 가져가겠습니다. 두발 자살을 하기 위한 이런 그 서약 같은 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교적인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굳이 그 어떻게 보면 사교적인 느낌이랑 가장 그 거리가 먼 이런 성당이라는 그 신성한 장소에서 했다는 게 그게 좀 뭔가 의도를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뭐 나중에 이렇게 살해당하는 장소 같은 경우도 성당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얘기를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가 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슨 그 교회를 그 모독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건 신성한 곳이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 교회에 계속 그 예수 부인과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붙여주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신성한 곳에서 벌어지는 악마 같은 일이 그런 의도로 성당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맹세는 사교 집단 의식처럼 보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어색하고 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일부러 초반에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좀 무모하다. 자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맹세하고 그걸 실제로 하려고 한다. 무모한 아이들이라는 인상을 조금 강하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객분께서 장소 얘기해 주셨는데요. 배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이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장소에 갔을 때 또 받는 인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좀 유달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여러 군데에서 찍었어요. 이게 학교가 딱 그 학교가 교회 같은 학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좀 찍고 이 학교에서 찍고 이 학교에서 찍고 해가지고 저희도 영화를 보고 나서야 이런 공간의 이미지를 알게 됐지 막상 찍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송기현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특별한 감이 없었어요. 유달 배우님께서 제가 이제 성당은 한 건데요. 하여튼 순결한 여고생들의 이미지와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어울리는 곳을 찾고 그다음에 세트를 지어야 되는데 좀 작은 규모의 세트를 지을 수 있고 그다음 빛이 이제 스테인 글라스 하니까 그 빛이 예쁘고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옥상이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촬영되는 고등학교는 진주에 있는 진주라고 있고요. 끝나고 나서 그 진주여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분들 최선을 자살하는 장소로 쓰여서 그래서 아무도 안 빌려주려고 했거든요. 진주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다들 친절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마운데 요즘 옥상이 없어요. 옥상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찍고 지금도 아쉬울 때 옥상 장면에서 학교가 안 나와요. 학교가 우리 하나도 안 나와요. 찍지 못하니까 일부는 CG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름답잖아요. 학교 굉장히. 근데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옥상을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그 여고괴담 이제 시리즈 나올 때마다 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공포의 장소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제작 편수가 늘어날수록 공간을 빌리는 게 이제 좀 어렵다는 그런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안 빌려준 거. 근데 그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요, 앞쪽에 계신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볼 때마다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오픈 서약할 때 그 칼 하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처음 시작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묻어요. 피가 떨어지고 있어요. 닿는 장면은 있는데 처음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뒷부분에는 이제 손이 이렇게 피가 묻는데 칼에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그 칼에 안 묻는다는 거죠. 칼의 앞뒤로 보여주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칼에 안 깎고 묻는 하지는 거죠. 않을 텐데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안 한 납니다. 방울도 안 보여요. 신비로운 칼인가 그건.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저는 이미 다 죽어 있다는 그런 설정인 줄 알았어요. 실수였을 겁니다. 그렇진 않고요. 오게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실제 피를 묻힌 게 아니고 CG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할 때는 안 묻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거기는 피를 묻혀야 되겠다는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역시 불리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서 지나가신 건 아니죠? 아니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배우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아마 이렇게 오늘 보시면서 또 내가 지금이라면 저 연기를 좀 다르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하인 배우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데뷔작이에요. 그리고 저랑 성격이 다른 캐릭터였고 그랬는데 네,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때는 또 신인이었고 이제 연기를 이제 발판상을 한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좀 아쉬움은 많은데 지금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런 네. 느낌이 있으신 거고요. 저희도 자기 만족이 네, 열심히 끝이 없으니까. 네, 한시영 배우. 모든 씬을 다 다시 찍고 싶어요. 네, 우선 네. 저는 조금 더 강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독님은 이제 배우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촬영하실 때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고 뭐라고 했든지 뭐 좋은 얘기 했겠죠.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영화 보니까 다시 기억나는 것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은영이한테 웃으라고 떨어지기 직전에 웃으라고 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가 있는 고백을 여러 번 찍어서 귀신 나오는 장면은 뒤에서 엄지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너무 여러 번 찍어서 나오고 추웠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여고에다 못하는 최초로 남학생이 등장합니다. 나쁜 놈으로. 그 남학생과 소희가 그 학원 앞에 버스 사이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찍을 때 한 20도 됐던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이기사가 와서 짧은 장면이 스태프도 힘들었고 그런 경우가 다음에 진주에 가서 남쪽에 갔는데 춥더라고요. 계속 추워갖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했겠지만 잘해주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너무 고생 들어서 빨리 찍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 네, 저쪽에 계신데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여고괴담의 소재로 동반자사를 선택하시게 된 과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기획했던 결말과 다르게 조금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시는 결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기획하셨던 결말이 따로 있으셨다고 하셨나요? 아니 원래 결말도 그 착한 결말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을 때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강조하면서 막 급하게 끝낸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원래도 그 아무래도 여고생들이 등장하는 학생들이 등장하는 영화니까 극악한 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항상 그 영화를 지날수록 기획하고 뭐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게 아이들이 죽고 뭐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하여튼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모두 다 공유한 상태에서 그 결말로 갔던 거고요. 아쉽지만 어차피 정해진 결말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일단 해보면 질문인데요. 이 여고괴담을 맡으시면서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좀 시리즈니까 이건 좀 전통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뭐가 있었는데 프로디너적인데 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죽는 장면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실은 직접적으로 많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극을 원해서 그런 예전에 1편은 굉장히 무섭는데 다시 안 봐서 지금 보면은 안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납장면이 너무 많다. 원래 이거는 납장면을 무섭게 하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장면이 더 많습니다. 그때도 뭔가 그때 제작자와 회사와 스태프들 뭐 다 공유하는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요구에다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게 아마 지금도 아마 그걸 지키면서 작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럼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고계 배우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여고계담이 이제 본인의 배우 커리어에서 갖는 의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특별전까지 연구도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평을 저희 규산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영화가 개봉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어떤 제목을 들었을 때 뭐지? 보통 들었는데 여고계담이 확실히 하잖아요. 제 인식이 그런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배우로서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홍채영 배우님. 이런 시리즈가 5편까지 있는 영화가 없잖아요. 우리라는 영화 기억 남을 만한 영화 출연했다는 게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는 이제 배우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고괴담이라는 그런 작품을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런 작품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또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 여고괴담의 5편을 연출하시고 만드셨는데 혹시 이제 본인 커리어에 있어가지고 좀 어떤 그림일까 궁금하네요. 제 유일한 연출자입니다. 그 이후 영화를 못 본 적이 있어서요. 그런 의미로는 제일 크죠. 그리고 배우들은 항상 오메단 출신 배우들은 항상 인기 배우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항상 되었는데 5편도 그런 배우들이 몇 명 나와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에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상품 이제 번호 이렇게 할까요? 잠시 끝나기 전에 상품 관련해가지고 1번에서 48번 사이에 네, 1번에서 48번 사이에 이제 저희가 번호를 불러가지고 상품을 드릴 건데요. 저희 유상민 배우님부터 번호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일단 이 시나리오북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티북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2번 번호 갖고 계신가요? 아, 네. 그러면 이따가 지금 전달해 주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홍채영 배우님, 이번에 시나리오북인데 1번 네, 1번 분 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괴가 5편 DVD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오디션 그 최종 오디션 때 번호 16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영권 분.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DVD인데요. 네, 감독님 오늘 말씀해 주시죠. 5번. 네, 5번 분 어디 계시죠? 5번 분 안 계시군요. 그럼 번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6번 분. 아,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연출 때보다 더 힘드시죠? 9번. 네, 9번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공부님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니까 전 시리즈처럼 유명한 선생님들처럼 그런 배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한 번 좋은 수업을 만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껏 연기 활동을 안 하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작년부터 다시 배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온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로봇배가 파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배우들 아까 영화 보니까 이쁘죠? 세월이 너무 흘러서 다들 조금씩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배우들 활동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연출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독님, 배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